2018년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1월 달도 마지막 날입니다. 군자란에 잎이 여러 개가 떨어졌고 이제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또 난꽃도 아주 청아하게 피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마식령 훈련 출발 전날까지 오리무중이다. 북한 항공편 일정 최종 확답 안조, 방북 선수단 지원단 종일 혼선, 정부 제재 문제로 미조율 난항, 이 어려운 국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평창원 바흐 IOC 위원장이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기업들 유엔 제재 따라 북한서 짐을 쌌다. 올해 북 수출 90% 줄어들 듯하다. 중국 기업들도 유엔 제재 따라 북한에서 다 기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더한 충격이 온다. 무엇이겠습니까? 영세 중기 근로시간 단축 비상이 오고 있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2월 입법 예고에 노사 모두 취지엔 공감하나 속도 너무 빨라 문 닫을 판이다. 지금 이 짓을 나라 경제는 망치는 일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국자라고요? 아닙니다. 사기 대통령, 거짓 대통령, 찬탈 대통령입니다. 사기쳐서 저 자리에 올라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도 냉동고다. 1월 경기지수 3개월 만에 하락을 했고 2월 전망 21개월 연속 나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망가지고 나라의 안보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파괴하는 작업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 유엔 제재 따라 북한서 짐 쌌다. 방금 읽은 것입니다. 북한은 현송월 때 협박이 통했다 생각하고 주도권 잡기 위해 또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행사도 심야 변덕을 부리고 있고 전문가들 평창 볼모로 문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이가 북한의 해킹 부대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것, 저 사기 1100만 표 이상을 사기로 이 편지지 이 투표지에다가 투표한 것을 바꿔치기 한 것을 아마도 북한의 해킹 부대가 도와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의 연이은 갑질 15일, 17일 현송월 방남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합의를 했고 19일 오후 10시 북한 현송월 일행 파견 중지 일방 통보를 했고 20일 오후 6시 북한 현송월 일행 21일 파견을 통보했고 29일 오후 10시 10분 북한 금강산 합동공연 취소 일방 통보했고 30일 남측 유감 표시에도 무응답을 했다. 19일 현송월 파견 중단했을 때 우리 정부 언론에 불만을 표시하자 북한 5시간 만에 다시 파견을 통보했고 이번에도 정부 저자세를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염두에 둔 북한 경유 1만 리터 논란에 제재의 벽을 실감했다. 금강산 카드 버리고 압박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키 선수들 가긴 가나 밤새 불안, 시민들 북에 구걸하더니 뒤통수. 여기에 북의 뒤통수를 맞은 여적들이 등장합니다. 표정 굳은 문체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도종한 문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회의장으로 가면서 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 4달 4일로 예정된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니들이 만든 업보다 이놈들아. 모든 안전장치를 다 버리고 구걸식 외교, 구걸식 행정을 했으니 이 여적들아. 마식령 갔다 오는 비행기만 제재하느냐, 항공사 전체를 제재하느냐. 북한 선수단 태우고 올 우리 비행기, 정부 비행기만 대상 밝혔지만 미국은 포괄적 제재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 미화 조율 난항을 겪고 있다. 야 이놈들아, 아시아나 비행기가 들어가면은 아시아 02 1기만 하겠느냐? 아시아 전체를 하지. 이런 놈들. 트럼프 새해 연설에서
북한 최대 압박 방안을 밝힐 것이다. 밝혔죠. 국무부 평창 전후 북접촉 없다. CIA 국장 비외교적 옵션을 제공하고 김정은 제거 많은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새해 연설에서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상납받던 달러 10분의 1 토막이 났다. 비자금이 말라간다. 효과 나타낸 대북 제재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 중국 합작기업 철수 폐쇄하고 있고 트럭 연 2만 대 만들던 금평자동차, 통신기업 하웨이 등 이달 문을 닫는다. 북한 올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4%를 전망하고 있다. 석탄 등 수출 못해 외화벌이가 막히고 39호실 간부들 자금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현송월 나이는 41세로서 김정은보다 7살이 많다. 1977년 평양서 출생했다. 현송월이가 7살 많은 애인인가 봅니다. 빨갛게 물든 김일성 광장 북한 주민 3만 명 열병식 연습을 하고 있다. 이 카드 섹션을 보십시오. 김정은이 일당 독재의 김정은이를 선전하는 선전장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27일 오전 11시 21분 텅 빈 김일성 광장인데 28일 오전 11시 24분 주민들 모여 카드 섹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를 저렇게 새겨놓고 김정은 찬양을 해대는 저것입니다. VOA 28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대규모 카드 섹션 연습 장면 포착, 미림 비행장에도 1만 2천 명이 집결했다. 이종석 전 장관 개성공단 중단은 적폐이자 자해 행위이다. 문 대통령 멘토 그룹 중 한 명인데 국회 토론에서 연내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북 간첩단 이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원식이 민주당 원내대표죠. 북한 열병식 안 하면 좋겠다. 북 감사던 여당도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 2030 반감을 의식할 듯합니다. 송영무 대북 소신 발언에 국방부 좌불안석이다. 이것도 좌파 새끼가 쓴 것 같습니다. 대화 분위기 깬다. 오해 걱정. 청와대는 지금 굳이 불만.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29일 싱가포르 다자안보회의 플러튼 포럼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송 장관 발언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냐는 기자 질문에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너무 의미를 두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송 장관 발언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어떤 놈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하는 일은 그 일이죠. 외교부라면 몰라도.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 발언이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쳤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이런 개떡 같은 놈의 자식. 국방부는 국방부 본연의 자세가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 본연의 자세가 있지. 니들이 국방부에서 외교부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이 개떡 같은 놈들아.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청와대 송 장관 발언 배경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국방장관으로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고 한 반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강성 발언을 해야 했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석 기자라고 하는 놈이 이놈이 수상한 놈입니다. 하지만 한 현역 군 장성은 국방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인데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여자 검사 29페이지 미투에 검찰 쑥대밭 됐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주장 파문. 현직 여검사가 검사장 출신 전직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나섰고 법무부와 검찰은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30일, 문재인도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추가하라고 했다. 서 검사 안태은이 성추행하고 당시 검찰국장 최교일이 덮었다. 문무일 검찰총장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
문재인이 성추행 다시 없도록 정보혁신과제 추가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파문 둘러싼 진실공방. 서지현 검사 안태근이 2010년 장례식 장소 성추행하고 5년 뒤 인사불이익을 줬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성추행은 기억 없고 인사에 영향 미쳤다는 건 사실 아니다. 이문정 검사 성추행 사건 당시 최규일 검찰국장이 불러 왜 개입하느냐고 호통쳤다. 최규일 의원 전 검찰국장 사건 내용 알지 못하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 참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습니까? 작년엔 여직원 성추행한 부장검사 면직을 시켰다. 검찰 성추행 문제 꼼따 터진 것이다. 이 검찰 이놈들 JTBC와 짜고 이 사기 탄핵을 이끌고 간 이 핵심에 이 검찰의 이 악질적인 놈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또 성추행까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별건 수사로 구속 넉 달 만에 박찬주 전 대장 보석 석방했다. 이 구속을 왜 했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 군을 길들이겠다고 대장 한 명을 잡아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군대 죽이기를 하고 있고 이제 12만 명 적전에서 매년 2개 사단씩을 없애겠다고 한 놈이 저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놈들을 빨리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박찬주 대장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다 바로잡힐 날이 올 것입니다. 한국군 이게 좀 흐려졌네요. 이게 한국군 오늘 밤 싸울 준비돼 있나? Fight Tonight 유용원 기자가 썼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21일 새벽 2시 스마트폰 항공기 추적 앱인 플라이트 레이더에 DMZ 인근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포착됐다. DMZ 인근은 비행금지 구역으로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비행할 수 있는 특수 지역이다. 이 앱에 포착된 항공기는 주한미군 소속 RC-7B 정찰기였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되어 있는 RC-7B는 종종 DMZ 인근을 비행하며 북한 장사정포 등 전방지역 북한군 움직임을 감시한다. 하지만 휴일 새벽의 정찰 비행은 이례적인 일이다. 군 정찰기의 은밀한 움직임을 민간 휴대폰 앱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파 발신기를 통해 기지국의 소속과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앱을 통해 이달 들어 미 정찰기들의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대북 정찰 활동이 노출됐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발진한 RC-135 전략 정찰기, 주일 미군 기지에 발진한 EP-3 전자 정찰기, EA 조인트 스타스 지상 감시 정찰기 등이 여러 차례 한반도에 출동해 감시 활동을 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선언 후 정부가 대화 기조를 강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입니다. 중간에 있는 거 있겠습니다. 미군 고강도 대북 정찰 활동 노출, 한국군 관심은 국방개혁에 쏠려, 전문가 우발적 전쟁 가능성 우려, 작전 준비 태세 갖췄는지 궁금. 이게 다 임종석 문재인 이놈의 자식이 주한 미군의 정찰 활동을 북한에게다가 그대로 갖다 보고하는 앱 시스템을 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이 지난해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나 무기 배치는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이다. 단순한 무력 시위나 쇼 성격이 강했던 종전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유사시 미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펴야 하는 한국군의 분위기는 너무 차이가 난다. 마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등 최악의 군사 옵션은 우리와 상관없는 미국과 미군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는 양상이다. 현재 한국군 수뇌부의 관심은 온통 전작권 전환 등 국방개혁과 병력 감축, 적폐 청산 등에 쏠려 있다. 미군이 강조하고 있는 Fight Tonight과는 거리가 먼 행태다. Fight Tonight은 오늘 밤 당장 전쟁이 나더라도 잘 싸울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강조하는 말이다. 실제로 향후 수개월 내에 미국의 선제 타격으로 북한이 장사정포 보복 공격을 한다면 현재 작전 계획상 서울 시민들은 4월 동안 북한 포탄을 계속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장사정포가 340여 문, 갱도는 50여 개 남짓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민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계획이다.
유사시 북수뇌부를 제거할 특수임무여단의 핵심 침투 수단인 개량형 CH-47 헬기 도입도 2023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상식적으로만 보면 북핵 문제의 악화에 따라 실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도 전쟁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고난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비용 투자와 미군 인명피해를 초래할 한반도 전쟁을 좋아할 리 없다. 김정은도 지금 누리는 호사를 송두리째이를 전면전 도발을 쉽게 감행할 바보는 아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한 1차 세계대전의 당사자들은 당초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최근 한반도 특히 북핵 문제가 미중 전쟁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학장을 10여 년간 맡았던 그레이엄 앨리슨이 미중 전쟁을 경고한 예정된 전쟁이나 일찌감치 소설 사드를 써 신기가 있다는 얘기까지 듣는 소설가 김진명 씨가 쓴 미중 전쟁도 화제다. 이달 중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미 의회의 한 의원은 미군은 결코 싸울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그저 훈련 단계를 넘어서 작전 준비 태세에 돌입할 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 정부와 국민의 결기 부족을 탓하기에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도 합참의장 등 한국군 수뇌부에 묻고 싶다. 한국군은 과연 지금 파이트 투나잇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저는 우리 유용원 기자의 이 기사에 덧붙여서 송영무 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께 경고성 메시지를 날립니다. 당신들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 중차단 시기에 육군 아닌 해군과 공군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라고 하는 이 핵심 위치에 앉았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더 세심하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파이트 투나잇을 준비해야 되는데 임종석과 문재인에게 질질 끌려 다닌다면 당신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어떻게 이 전시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이제 미사일을 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판에 파이트 투나잇을 잊고서 이제 병력을 감축하고 전작권을 가져오는 일에만 매달릴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임종석 문재인의 부하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들입니까? 이제 제발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을 이제는 경계태세 그다음에 비상사태에 대비시키는 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신들은 바보 개똥입니다. 당신들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놈들이지 대한민국을 살리려 그 자리에 올라간 놈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북을 평창을 통해 바꾸려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바보들아. 북한은 금강산에서 진행키로 했던 남북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1월 29일 늦은 밤 통보했다. 1월 17일 남북실무회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다. 북은 현송월 파견도 당일 취소했다가 다음날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번복했다. 예술단 파견 경로도 판문점을 통해 파견하겠다고 했다가 경의선 육로로 바꿨다. 북은 금강산 합동공연과 함께 합의했던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에 대해서는 취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표적인 치적 사업이다. 그러나 이 역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정부가 평창을 통해 북과 대화 통로를 열고 유지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필요하다. 다만 대북제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상시키지 않으며 만약 대북제재와 남북대화가 충돌할 경우 대북제재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북이 깨닫게 해야 한다. 그래야 북이 바뀐다. 북은 바뀔 리가 없다. 북은 임종석과 문재인을 활용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간강까지 있었다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연 검사가 8년 전 한 상가에서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 때문에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여검사가 문제 삼자 당시 최교일 현 한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부 검찰국장은 그게 격려지 추행이냐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고 무마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조사해야 할 검찰과
경찰에서도 성추행이 빈발하고 있다니 보통 일이 아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 2012년 16년 5년간 성추행 등으로 직원 34명이 징계받았다고 한다. 쉬쉬하며 어물쩍 넘긴 사건은 훨씬 많을 것이다. 특히 서 검사가 검찰 내에서 간간히 있었는데 묻혔다고 주장한 것은 진위를 가려야 한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청와대 정책워크숍 최저임금 불통 5기부터 반성했어야 인문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놈들아. 임종석 문재인 저놈들을 끄집어내리지 않고서는 다 이짓거리 행정 낭비만 한다. 정력 낭비만 한다. 지금 최저임금 사태는 기업 현장을 외면한 채 친노동 편향 이념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임종석 문재인의 결과다. 이렇게 쓰고 있죠. 정부는 말로는 소통을 내세우면서 기업계와의 소통에는 완전히 문을 닫아 걸고 있다. 임종석 문재인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 꺼린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장 차관 워크숍에서 토론했어야 할 주제가 바로 일자리 자금 차라리 안 먹고 말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고 불통과 오기에 대한 반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할 리가 없다. 장 차관들만 족치면 된다. 이것이 임종석 문재인이가 이제까지 해온 이 좌파들의 특성이다. 동아일보 1월 31일 수요일자입니다. 공무원 혁신 못하면 혁신 대상이 된다. 임종석 문재인이가 엄포를 놓고 있죠. 문재인이 장차관 워크숍에서 질타했다. 밀양 참사 단일팀 논란 거론하며 세상 변하는데 과거 방식을 안 바꾸고 있다. 네가 지금 개판을 치고 있다. 문재인 임종석 문재인 니들이 개판을 치고 있다. 공무원 여러분 임종석과 문재인을 혁신해 주십시오. 저놈들을 끄집어내려서 대한민국을 혁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북 합의 마음대로 뒤집는 북한 손 못 쓰는 남 금강산 합동공연 일방 취소 파장 정부 유감 합의사항 이행해야 오늘 마식령 행사 북측 확답을 안 주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갑니까? 임종석 문재인 이놈들이 사회주의 헌법을 정세균과 만들어서 그리로 끌고 가고 있는 걸 못 봅니까? 홍준표가 반대하면 된다고요? 천만에 234명의 국회의원들을 지난번 헌법 84조를 위반하고 그 세력에 편입해놓은 임종석과 문재인입니다. 뭐해라 투표해라 하면은 저 홍준표 당은 각자 개인에게 맡기겠다고 해서 집어넣어서 이제 234명이 찬성해서 끌고 갈 준비가 다 돼 있는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북한 두 차례 뒤집기, 현송월 방문 연기, 금강산 공연 취소 모두 워싱턴의 아침에 맞춰서 통보했다. 29일 밤 10시 10분경 취소 통지문 현송월 연기 때처럼 겉으론 언론 탓 정부 경유 반입 논란과도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김정은이 미 대북 강경 입장 안 바뀌자 한미 동시겨냥 판 흔들기를 노린 듯하다. 그냥 우리도 확 엎어버리고 싶다. 정부 관계자 북 상대 어려움을 토론했다. 확 엎어버릴 때 임종석과 문재인 저놈들을 엎어버려라. 저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 저 거짓 대통령, 임종석, 문재인 이놈들을 엎어버려라. 그래야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얼굴 굳은 통일부 장관 조명균이 사표를 던져라. 이제 임종석 문재인 저 주사파 종북 간첩단에게 이제 부역하지 말고 이제 엎어버려라. 북예술단 남공연 8일 시작인데 관객 초청 규모 기준 아직도 깜깜하다. 강릉아트센터 서울해오름극장 통일부 언질 없이 공연 준비 막막하다. 현송월은 박람대 공연 의지 피력 뭔가 보여줄 공간 없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일을 김정은이와 현송월이가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재 뿌리는 놈을 어느 놈이 끌어들였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여종놈들이 끌어들였습니다. 이 얼마나 착잡하고 어렵겠습니까? 이 전 세계인이 이제 자웅을 겨뤄야 하는데 이게 북한하고 신경이를 하고 있어야 되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 북한의 김정은과 현송월이를 어느 놈이 끄집어들였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여정놈 아닙니까? 이제 동아면세점 앞에 매주 토요일 2시에 나와서 임종석 문재인 끄집어내리는 일에 합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북한 평창 대표단의 현금 현물 지원 우려. 지난 주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쌍중단에 대해서는 반대를 재확인했고 제재 위반 여부는 한국이 판단해라. 우리가 최종 판단하겠다.
이렇게 미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문재인 이놈들이 최저임금 부담에 세제 혜택 찔끔 주고 있습니다. 국내 복귀 고려 해외 진출 1299개사 중 0.4% 뿐입니다. 돌아와서 이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턴 지원법 4년간 42곳만 돌아왔다. 수도권 복귀 땐 세금 감면 못 받고 고용보조금 지원도 1년에 거쳐 지원 강화 법안은 국회에서 발묶여 국내 기업들 해외 고용 194만 명, 기업 얽매는 규제 과감히 푸는 등 좋은 환경 만들어야 돌아올 것. 좋은 환경이 뭡니까? 여기다 써야죠. 최저임금 그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법인세를 그렇게 21%에서 25%로 올리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썼어야 됐습니다. 미국 감세 등 전폭 지원을 하다 보니 일자리가 34만 개 돌아왔습니다. 이 감세만 했습니까?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린 유턴 사례는 애플이 미국 내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고 해외 유보금 약 270조 원을 미국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고 해외에 보유한 현금을 들어오면 한시적으로 낮은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자 애플이 이에 화답한 셈이다. 일본도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와 닛산 등 생산 라인이 복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철밥통,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한노총과 민노총, 민노총과 한노총이 한상균이 석방하고 그 통진당 또 해산한 거 이 짓거리만 하고 있는 이 정치 노조를 봅니다. 김명수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송평인 논설위원, 아주 예리한 논설위원입니다. 불꽃 튀기다가 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원세훈이 상고심 의혹 놓고 대법관 13명 전원으로부터 고립된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을 했죠. 그들과 상의했다라고 했는데 상의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 신뢰 걸린 문제 얼버무리고 갈 일 아니다. 의혹을 사실로 증명하든가 못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제 대법관 13명과 대법원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명된 민유숙 대법관에 대해 현재 법원장으로 있는 분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였을 때 한 얘기가 기억난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민 대법관보다 기수가 아래인 김소영 대법관이 임명된 직후였다. 그는 법관은 판결문 쓰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판결문 쓰는 능력은 민유숙이 위다. 민유숙이 먼저 대법관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이전의 어느 전직 대법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줬더니 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대법관의 능력은 판결문을 쓰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기획 조정력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법관은 그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정책총괄 의심관으로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적이 없다. 대법원장을 지낸 분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눈높이가 달랐다고만 밖에 할 수 없다. 특정 판사들에 대한 동향조사는 사찰과는 거리가 멀지만 과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 공개된 정보를 수집했지만 사적으로 아름아름 수집한 정보도 섞여 있다. 불필요할 정도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한 것이 양승태 대법원이 관료화한 증거일 것이다. 법원행정처 축소 등 김 대법원장이 하고 싶어하는 개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대법원장이 애송이 판사님들에 휩쓸려 사소한 것에 불꽃을 튀기다 대법원을 다 태워먹는 일이 없어야 한다. 송평인 논설위원이 쓰고 있습니다. A31면 동아일보 1월 31일자 사설입니다. 수틀면 뒤엎는 북한 마냥 끌려다니는 청와대. 북한의 망동으로 한반도가 또다시 대결 분위기로 치닫고 그 속에서 올림픽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우리 정부의 걱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 대화 과정에서 보여준 호락호락한 자세가 북한의 터무니없는 버릇을 도지게 만든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게 북한의 이중대가 한 짓이었죠.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 보여준 행동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고 협상을 했던 것입니까? 노인 중환자 급증에 중환자실은 줄어 의료재난 닥치고 있다. 중환자실의 감소와 의료 인력 부족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다.
중환자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별 병원에 맡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나서서 전국 각 지역의 수요 공급의 현황을 파악해 중환자실 증설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별로 양질의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중환자실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과 양성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 분야의 기본 인프라가 부실하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국민 공감해야 정책 성공한다는 장차관 워크숍 결론. 알기는 알아요. 어제 워크숍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든 정책에는 그림자가 있다. 정책 취지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의 혼선을 딛고 진정한 정책 성취를 이루려면 국정 철학이란 큰 그림 안에서 현실에 발을 디딘 정책과 협치 소통을 통해 국민의 공감을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말은 맞죠. 그러나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이는 이처럼 개혁 정책들이 삐걱대는 이유를 국정 철학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기강회의와 부처 간 사전협의 부족에서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워크숍도 공직기강을 다잡고 개혁에 앞장서라고 공직사회를 주마가편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 철학과 그 철학을 구체화한 대선 공약들이 이미 공직사회에서 도구마처럼 받아들여지면서 현실을 도외시무리한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정책 기조를 잘못 잡아서 거기에 혼선이 생겨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최저임금보다 더한 충격, 영세중기, 근로시간 단축이 다가온다. 68시간에서 52시간 2월 입법 예고가 되고 있다. 이 대한민국 경제 망치려고 작정한 놈들이 임종석과 문재인 이 주사파 여적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어서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광고가 나갑니다.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도 합참의장님, 당신들이 땅굴에 대비하지 않으면 대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육군은 전통적으로 땅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해온 대장들이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 거기에다 1, 2, 3군 사령관, 이 육군 대장 5명이서 스크럼을 짜고 땅굴 없다, 휴전선 4km 이남으로는 못 내려온다는 개거짓말을 선배들로부터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우리 정경도 합참의장님 두 분뿐입니다. 이 광고를 잘 읽고서 이제 땅굴에 대비하는 국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늦으면 이 땅굴 대비 때문에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다시 건전해야 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사례가 이 땅굴 대비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지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1월 달도 마지막 날입니다. 군자란에 잎이 여러 개가 떨어졌고 이제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또 난꽃도 아주 청아하게 피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마식령 훈련 출발 전날까지 오리무중이다. 북한 항공편 일정 최종 확답 안조, 방북 선수단 지원단 종일 혼선, 정부 제재 문제로 미조율 난항, 이 어려운 국면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평창원 바흐 IOC 위원장이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기업들 유엔 제재 따라 북한서 짐을 쌌다. 올해 북 수출 90% 줄어들 듯하다. 중국 기업들도 유엔 제재 따라 북한에서 다 기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더한 충격이 온다. 무엇이겠습니까? 영세 중기 근로시간 단축 비상이 오고 있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2월 입법 예고에 노사 모두 취지엔 공감하나 속도 너무 빨라 문 닫을 판이다. 지금 이 짓을 나라 경제는 망치는 일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국자라고요? 아닙니다. 사기 대통령, 거짓 대통령, 찬탈 대통령입니다. 사기쳐서 저 자리에 올라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백주대낮에 하고 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도 냉동고다 1월 경기지수 3개월 만에 하락을 했고 2월 전망 21개월 연속 나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망가지고 나라의 안보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파괴하는 작업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 유엔 제재 따라 북한서 짐 쌌다. 방금 읽은 것입니다. 북한은 현송월 때 협박이 통했다 생각하고 주도권 잡기 위해 또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행사도 심야 변덕을 부리고 있고 전문가들 평창 볼모로 문정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이가 북한의 해킹 부대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것, 저 사기 1100만 표 이상을 사기로 이 편지지 이 투표지에다가 투표한 것을 바꿔치기 한 것을 아마도 북한의 해킹 부대가 도와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의 연이은 갑질 15일, 17일 현송월 박람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합의를 했고 19일 오후 10시 북한 현송월 일행 파견 중지 일방 통보를 했고 20일 오후 6시 북한 현송월 일행 21일 파견을 통보했고 29일 오후 10시 10분 북한 금강산 합동공연 취소 일방 통보했고 30일 남측 유감 표시에도 무응답을 했다. 19일 현송월 파견 중단했을 때 우리 정부 언론에 불만을 표시하자 북한 5시간 만에 다시 파견을 통보했고 이번에도 정부 저자세를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염두에 둔 북한 경유 1만 리터 논란에 제재의 벽을 실감했다. 금강산 카드 버리고 압박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키 선수들 가긴 가나 밤새 불안, 시민들 북에 구걸하더니 뒤통수. 여기에 북의 뒤통수를 맞은 여적들이 등장합니다. 표정 굳은 문체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회의장으로 가면서 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 4달 4일로 예정된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니들이 만든 업보다 이놈들아. 모든 안전장치를 다 버리고 구걸식 외교, 구걸식 행정을 했으니 이 여적들아. 마식령 갔다 오는 비행기만 제재하느냐, 항공사 전체를 제재하느냐. 북한 선수단 태우고 올 우리 비행기, 정부 비행기만 대상 밝혔지만 미국은 포괄적 제재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 미화 조율 난항을 겪고 있다. 야 이놈들아, 아시아나 비행기가 들어가면은 아시아 02 1기만 하겠느냐? 아시아 전체를 하지.
이런 놈들. 트럼프 새해 연설에서 북한 최대 압박 방안을 밝힐 것이다. 밝혔죠. 국무부 평창 전후 북접촉 없다. CIA 국장 비외교적 옵션을 제공하고 김정은 제거 많은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새해 연설에서 최대 압박 작전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상납받던 달러 10분의 1 토막이 났다. 비자금이 말라간다. 효과 나타낸 대북 제재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 중국 합작기업 철수 폐쇄하고 있고 트럭 연 2만 대 만들던 금평자동차, 통신기업 하웨이 등 이달 문을 닫는다. 북한 올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4%를 전망하고 있다. 석탄 등 수출 못해 외화벌이가 막히고 39호실 간부들 자금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현송월 나이는 41세로서 김정은보다 7살이 많다. 1977년 평양서 출생했다. 현송월이가 7살 많은 애인인가 봅니다. 빨갛게 물든 김일성 광장, 북한 주민 3만 명 열병식 연습을 하고 있다. 이 카드 섹션을 보십시오. 김정은이 일당 독재의 김정은이를 선전하는 선전장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27일 오전 11시 21분 텅 빈 김일성 광장인데 28일 오전 11시 24분 주민들 모여 카드 섹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를 저렇게 새겨놓고 김정은 찬양을 해대는 저것입니다. VOA 28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대규모 카드 섹션 연습 장면 포착, 미림 비행장에도 1만 2천 명이 집결했다. 이종석 전 장관 개성공단 중단은 적폐이자 자해 행위이다. 문 대통령 멘토 그룹 중 한 명은 너무 차이가 난다. 마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등 최악의 군사 옵션은 우리와 상관없는 미국과 미군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는 양상이다. 현재 한국군 수뇌부의 관심은 온통 전작권 전환 등 국방개혁과 병력 감축, 적폐 청산 등에 쏠려 있다. 미군이 강조하고 있는 Fight Tonight과는 거리가 먼 행태다. Fight Tonight은 오늘 밤 당장 전쟁이 나더라도 잘 싸울 수 있는 전투 태세를 강조하는 말이다. 실제로 향후 수개월 내에 미국의 선제 타격으로 북한이 장사정포 보복 공격을 한다면 현재 작전 계획상 서울 시민들은 4월 동안 북한 포탄을 계속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장사정포가 340여 문, 갱도는 50여 개 남짓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민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계획이다. 유사시 북수뇌부를 제거할 특수임무여단의 핵심 침투 수단인 개량형 CH-47 헬기 도입도 2023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상식적으로만 보면 북핵 문제의 악화에 따라 실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도 전쟁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고난 사업가인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비용 투자와 미군 인명피해를 초래할 한반도 전쟁을 좋아할 리 없다. 김정은도 지금 누리는 호사를 송두리째이를 전면전 도발을 쉽게 감행할 바보는 아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한 1차 세계대전의 당사자들은 당초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최근 한반도 특히 북핵 문제가 미중 전쟁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학장을 10여 년간 맡았던 그레이엄 앨리슨이 미중 전쟁을 경고한 예정된 전쟁이나 일찌감치 소설 사드를 써 신기가 있다는 얘기까지 듣는 소설가 김진명 씨가 쓴 미중 전쟁도 화제다. 이달 중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미 의회의 한 의원은 미군은 결코 싸울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그저 훈련 단계를 넘어서 작전 준비 태세에 돌입할 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 정부와 국민의 결기 부족을 탓하기에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도 합참의장 등 한국군 수뇌부에 묻고 싶다. 한국군은 과연 지금 파이트 투나잇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저는 우리 유용원 기자의 이 기사에 덧붙여서 송영무 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께 경고성 메시지를 날립니다. 당신들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 중차단 시기에 육군 아닌 해군과 공군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라고 하는 이 핵심 위치에 앉았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더 세심하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파이트 투나잇을 준비해야 되는데 임종석과 문재인에게 질질 끌려다닌다면 당신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어떻게 이 전시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이제 미사일을 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판에 파이트 투나잇을 잊고서 이제 병력을 감축하고 전작권을 가져오는 일에만 매달릴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임종석 문재인의 부하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들입니까? 최규일 의원 전 검찰국장 사건 내용 알지 못하고 무모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다. 참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습니까? 작년엔 여직원 성추행한 부장검사 면직을 시켰다. 검찰 성추행 문제 꼼따 터진 것이다. 이 검찰 이놈들 JTBC와 짜고 이 사기 탄핵을 이끌고 간 이 핵심에 이 검찰의 이 악질적인 놈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또 성추행까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별건 수사로 구속 넉 달 만에 박찬주 전 대장 보석 석방했다. 이 구속을 왜 했습니까?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 군을 길들이겠다고 대장 한 명을 잡아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군대 죽이기를 하고 있고 이제 12만 명 적전에서 매년 2개 사단씩을 없애겠다고 한 놈이 저 임종석과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놈들을 빨리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박찬주 대장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다 바로잡힐 날이 올 것입니다. 한국군 이게 좀 흐려졌네요. 이게 한국군 오늘 밤 싸울 준비되어 있나? Fight Tonight 유용원 기자가 썼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21일 새벽 2시 스마트폰 항공기 추적 앱인 플라이트 레이더에 DMZ 인근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포착됐다. DMZ 인근은 비행금지 구역으로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비행할 수 있는 특수 지역이다. 이 앱에 포착된 항공기는 주한미군 소속 RC-7B 정찰기였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되어 있는 RC-7B는 종종 DMZ 인근을 비행하며 북한 장사정포 등 전방지역 북한군 움직임을 감시한다. 하지만 휴일 새벽의 정찰 비행은 이례적인 일이다. 군 정찰기의 은밀한 움직임을 민간 휴대폰 앱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파 발신기를 통해 기지국의 소속과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항공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앱을 통해 이달 들어 미 정찰기들의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대북 정찰 활동이 노출됐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발진한 RC-135 전략정찰기, 주일 미군 기지에 발진한 EP-3 전자정찰기, EA 조인트 스타스 지상감시정찰기 등이 여러 차례 한반도에 출동해 감시활동을 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선언 후 정부가 대화기조를 강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입니다. 중간에 있는 거 있겠습니다. 미군 고강도 대북 정찰 활동 노출, 한국군 관심은 국방개혁에 쏠려, 전문가 우발적 전쟁 가능성 우려, 작전 준비 태세 갖췄는지 궁금. 이게 다 임종석 문재인 이놈의 자식이 주한 미군의 정찰 활동을 북한에게다가 그대로 갖다 보고하는 앱 시스템을 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이 지난해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나 무기 배치는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이다. 단순한 무력 시위나 쇼 성격이 강했던 종전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유사시 미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펴야 하는 한국군의 분위기인데 국회 토론에서 연내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북간첩단 이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원식이 민주당 원내대표죠. 북한 열병식 안 하면 좋겠다. 북 감사던 여당도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 2030 반감을 의식할 듯합니다. 송영무 대북 소신 발언에 국방부 좌불안석이다. 이것도 좌파 새끼가 쓴 것 같습니다. 대화 분위기 깬다. 오해 걱정. 청와대는 지금 굳이 불만.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29일 싱가포르 다자안보회의
플러튼 포럼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면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최연수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송 장관 발언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냐는 기자 질문에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너무 의미를 두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송 장관 발언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어떤 놈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하는 일은 그 일이죠. 외교부라면 몰라도.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 발언이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쳤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이런 개떡 같은 놈의 자식. 국방부는 국방부 본연의 자세가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 본연의 자세가 있지. 니들이 국방부에서 외교부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이 개떡 같은 놈들아.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청와대 송 장관 발언 배경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국방장관으로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고 한 반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강성 발언을 해야 했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석 기자라고 하는 놈이 이놈이 수상한 놈입니다. 하지만 한 현역 군 장성은 국방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인데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여자 검사 29페이지 미투에 검찰 쑥대밭 됐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주장 파문. 현직 여검사가 검사장 출신 전직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나섰고 법무부와 검찰은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30일, 문재인도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추가하라고 했다. 서 검사 안태근이 성추행하고 당시 검찰국장 최교일이 덮었다. 문무일 검찰총장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 문재인이 성추행 다시 없도록 정부 혁신 과제 추가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파문 둘러싼 진실공방. 서지현 검사 안태근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하고 5년 뒤 인사불이익을 줬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성추행은 기억 없고 인사에 영향 미쳤다는 건 사실 아니다. 임은정 검사 성추행 사건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이 불러 왜 개입하느냐고 호통쳤다.